안녕하세요. 캐나다 런던에서 21년째 살고 있는 학기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런던의 주택 형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구분하기 힘든 주택을 좀 세부적으로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뭐였냐면 며칠 전에 다운타운 런던 쪽에 주택을 보면서 특이한 형태의 주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택이 약 10년 전에 새로 지은 집이었는데요. 그 집에 리스팅되어 있는 정보로 봤을 때는 일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는 과정에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예전에 지은 집 치고 랏이 너무 좁다는 거, 30피트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집이 조닝이 듀플렉스로 되어 있다는 거. 듀플렉스라는 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건물 하나에 두 가구가 살 수 있게끔 다세대 같이 지어진 주택이죠. 그런 조닝으로 되어 있는 집에 어떻게 싱글 패밀리 홈을 지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보면서 특이한 점이, 보통 그 집의 앞면에 시로 나가는 앞면 쪽에 지하에 클린아웃이라고 하는 하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수도가 있지 않고 스위지 펌프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스위지 펌프와 썸 펌프를 좀 구분을 못합니다. 스위지 펌프는 일반 우리가 쓰는 그 생활 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인데요. 이 스위지 펌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좀 보기 힘든 형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그 시골에서 septic 시스템이라고, 나중에 또 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하수도 시스템도. 그래서 어쨌든 생활 하수를 팜에서는 뒷마당에 흘려보내서 그것을 정화조 같은 곳에 고이게 하고, 고체는, 그리고 액체는 흘려보내는 시스템이 septic인데요. 그 주거 형태에서는 지하실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생활하수가 이 septic 시스템보다 낮게 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그 화장실 옆에 이런 스위지 펌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스위지 펌프인데요. 이 스위지 펌프가 일반 하우스 런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썸 펌프도 있고 스위지 펌프가 별도로 있어서. 그래서 이제 와서 자세히 좀 그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리스팅에 나와 있는 정보와 다르게 이거는 링크 하우스였어요. 링크 하우스는 일반인들이 또 잘 못 들어본 형태일 텐데요. 일반 단독주택과 세미 디태치는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도. 주택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세미 디태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미 디태치하고 단독주택의 중간 형태가 링크 하우스입니다. 겉모양으로는 두 주택이 떨어져 있지만 지하의 파운데이션, 즉 그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를 공유하고 있는 집의 형태가 링크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 하우스들은 겉에서 봤을 땐 구분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위성 사진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좀 특이할 정도로 두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집들이 이제 대부분 링크 하우스인데, 이런 링크 하우스를 중개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링크하우스와 단독주택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모르고들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이 링크하우스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링크하우스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주택이 호황이라 할지라도 구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동네에 정말 모든 게 다 비슷한 집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선호되고 값이 비싸야 되는 건 단독주택이죠. 집이 온전히 하나로 분리되어 있는 집을 단독주택, 그 디태치드 홈이라고 하죠. 그런 집이 가장 비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링크하우스입니다. 세미 디태치와는 다르게 토지 위로 나와 있는 쪽에서는 두 집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초가 공유되고 있는 관계로
일반 디태치드 하우스보다는 저렴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세미 디태치는 그 토지 위로 올라와 있는 쪽에서도 붙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 링크 홈보다는 좀 저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 디태치 다음으로 이제 가격이 낮은 단계가 이제 타운하우스죠. 이 타운하우스는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콘도미니엄이냐 아니면 콘도미니엄이 아니냐로 또 구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죠. 일단 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타운하우스가 콘도미니엄인 경우가 있고 콘도미니엄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런던에 이렇게 콘도미니엄이 아닌 타운하우스가 지어지기 시작한 거는 불과 약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원래 건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운하우스는 이것을 콘도미니엄으로 짓든 아니면 이렇게 일반 하우스로 짓든 그 건축비는 차이가 없겠죠. 물론 이제 그 안에 인테리어에 따라 값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이 두 주택 가격은 사실 비슷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가 갈리게 되냐면, 일단 콘도미니엄을 피하고 그냥 일반 하우스의 타운하우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콘도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때문입니다. 이 콘도피가 없기 때문에, 즉 같이 어떤 관리 비용을 쉐어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달달이 나가는 돈이 없어서 일단 선호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꼭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콘도피가, 우리가 내고 있는 콘도피 안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타운하우스의 경우에 집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 화재보험이 공동으로 들어가 있고 그 집에 대한 화재보험이 콘도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프도 같이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콘도피에서 일정 부분은 리저브 펀드라고 해서 예치금으로 일종의 저축이 되고 있는 거죠. 콘도 관리 회사에서 그걸 계속 비축하고 있다가 약 20년 후에 이게 루프를 교환해야 될 시점이 되게 된다면 그 돈을 꺼내서 같이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도피 안에 들어가 있는 비용에 내가 내는 관리비가 나중에 집을 관리할 때 하우스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목돈이 들어갈 부분을 일정액씩 지금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 치워지고 잔디 깎고 이런 것들은 다 마이너한 건데요. 일단 이 타운하우스형보다 콘도피를 내지 않는 이 하우스 형태의 타운하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꼭 또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형태의 주택은 런던에 도입된 지가 약 1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했죠. 이 문제는 앞으로 약 10년 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좀 불거질 문제들인데요. 이제 루프를 간다 그러면은 그 주민 중에 누군가가 오거나이즈를 해야겠죠. 누가 오거나이즈해서 같이 루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일을 해줄 사람이 콘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수고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싱글 패밀리 홈처럼 서로 동의가 안 될 경우엔 자기 부분만 루프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집들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관리의 문제에서 이웃 간에 컨플릭션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문제들은 이웃 간에 어떤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실 때 이게 타운하우스가 콘도미니엄 스타일이다, 하우스의 스타일이다, 이것은 사는 사람의 기호의 문제지 주택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토론토나 이런 대도시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콘도라고 하면은 하이라이즈, 그러니까 고층 건물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그 법적 용어는
어느 부분이든 쉐어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콘도미니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콘도미니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나 또는 이렇게 작게 타운하우스 이런 걸로 국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콘도미니엄을 좀 혼동스럽지 않게 좀 구분을 해서 제대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콘도미니엄은 두 가지로 먼저 큰 가지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프리홀드냐, 하나는 리스홀드냐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도미니엄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 프리홀드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리스홀드는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 프리홀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프리홀드는 우리가 하이라이즈나 아니면 타운하우스와 같이 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한국에 살던 아파트와 같은 그런 형태의 주거 환경을 여기서는 스탠다드 콘도미니엄 코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일종의 표준이에요. 그런 콘도미니엄은 같이 자기 유닛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common area maintenance fee를 쉐어하고 우리가 내는 그 콘도 피, 관리비의 일정액들을 모아서 같이 이 집에 이 건물의 외관이나 루프를 관리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콘도미니엄은 이 vacant land 콘도미니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프리홀드 안에 vacant land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이 vacant land 콘도미니엄은 어떤 형태냐면 그 단지 안에 20채면 20채 또는 50채면 50채의 주택을 시가 그 도로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 있는 그 도로는 이 자체 주민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안에 묻혀 있는 하수 시스템도 이 시가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주민들이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자면 vacant 콘도미니엄은 일반 디태치드 하우스에 비해서 안 내도 되는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vacant land 콘도미니엄은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떨어져 있습니다. 주택들이 떨어져 있어요, 옆집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우스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vacant land 콘도미니엄 안에 콘도피는 상당히 집을 되팔 때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하우스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내가 그 돈을 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커지면 리세일 밸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 vacant land 콘도미니엄은 원래 시작점은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도 그런 집들을 좀 봤는데요. 미국처럼 좀 시큐리티가 불안한 곳에서는 그 입주민들 외에 타지인들이 그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게이트 같은 걸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게이트 안을 콘도미니엄 같이 이렇게 vacant land 콘도미니엄으로 관리를 해서 자기들끼리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서 좀 시큐리티를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취지에서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런던에도 그런 주택이 있는데요. 최근에 1.5 밀리언 이상에 팔린 주택이기도 한데 이 주택의 콘도 피가 무려 3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택들이 거래가 잘 돼요. 이 주택은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에 살고 있는 캐네디언을 알고 있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안에 하수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그때 가구당 거의 10,000불씩을 각출해서 고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급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월 콘도피를 300불 내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급 주택 단지의 vacant land 콘도미니엄은 거래가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주택들로 개발될수록 이런 vacant land 콘도미니엄은 아직까지도 그 수요층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vacant land 콘도미니엄이 그렇게 꼭 그 초고가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동네에도 있어요. 그런 주택들은 이렇게 보면 집들이 떨어져 있지만 그 안에 도로는 이 안에 있는 입주민들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리홀드 컨도미니엄 형태에서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형태의 컨도미니엄인데요. Common Element Condominium Corporation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일종의 한국의 골프장 같은 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골프장이 있어요. 또 노스웨스트에 프라이빗 골프장이 런던에도 그런 골프장이 있는데요. 그 어떤 유니트에 대한 소유 없이 그 지분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라고 한다면은 골프장의 어떤 땅들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일정 부분을. 그리고 그 클럽하우스와 같이 그 고정되어 있는 그 common elementary에 대한 소유권도 같이 이렇게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는 형태죠. 이런 형태를 common element condominium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이제 리스홀드인데요. 이 부분을 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리스홀드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홀드, 리스홀드 좀 헷갈리죠? 근데 프리홀드, 리스홀드 하면은 일단은 생각해야 되는 게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홀드는 땅이 공동소유든 어떤 식으로든 소유를 하고 있는 거를, 소유권자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게 프리홀드라고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리스홀드라는 거는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런던에도 이런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타운하우스는 제가 분양 가격도 기억이 납니다. 28만, 30만 정도에 분양을 했던 타운하우스인데, 지금도 이제 팔리는 가격이 30만 후반대에 팔리고 있죠. 이제 한 10만 불 정도밖에 오르지 않은 겁니다. 좀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왜 이럴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이런 타운하우스, 리스홀드 타운하우스는 내가 내는 콘도피 말고도 관리비 외에도 그러니까 랜드 리스비라고 또 내야 됩니다. 그 랜드 리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50년 임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랜드 리스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게 만료되는 50년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 유닛 오너들이 거기에 살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한부 소유권이에요. 이런 형태의 주택이 또 웨스트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골프장을 끼고 들어서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2000년 초반에 분양을 했던 주택인데요. 이 또한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습니다. 이것 또한 리스홀드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준비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외지인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혹시나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식 없이 너무 경쟁이 심해지니까 어떤 컨디션도 걸지 못하고 주택을 사다가 뭔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